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부동산 바닥론에도 회복세 진단엔 글쎄라는 기사인데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완벽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야 되겠네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딱 결론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딱 부동산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정책,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금리와 같이 여러 변수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지 우리 한번 좀 흐름을 좀 볼까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완연하게 기대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동결이나 하락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사람들 생각은 어떨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함께 보면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8월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금 지난달에는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회복세에 올라섰다라고 한국개발연구원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해석하고 있고요. 한국 부동산원은 이제 저희 주력 분야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 대비 전주 대비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완연한 반등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주택 관련된 수치가 주택 가격 전망이 7월에 소폭이지만 102까지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100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 1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고 했을 때 100을 넘었다는 것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를 따르면 부동산 경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상승장으로 들어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잠깐의 반등일지 아니면 바닥을 거쳐서 올라가는 상승장일지 혹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지기 위한 그런 형태인지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확신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은 국내 고용과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살아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지표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부동산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예, 성장률 전망이 나빠지는 것만큼 부동산이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봤을 때 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런 걸 해석하고 봐야 되냐? 저는 이런 지금 상황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도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 다주택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을 해서 다주택자가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해방될 수 있을 때 그때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여전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리딩하기에는 그 숫자도 적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절대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움직임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무주택자는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시장을 읽으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주택자들은 어떠한 동력에 의해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까요?
그건 철저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흐름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쉽게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가장 직관적인 게 제가 보여드릴 기사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양시장. 이번 8월 달에 사실 비수기 시장인데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3만 가구, 특히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까지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43%가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미루고 미뤘던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분양 시장의 동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지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그런 주요 지표로서 선행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가 내가 원하고 기다렸던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청약 신청을 넣었을 때 그게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겠지만 내가 기다려왔던 분양단지가 내가 청약 당첨이 안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을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청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청약을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부동산 시세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완판이 되고 그것도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이 된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심리 상태로는 그 주변 인근에 왜냐하면 내가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고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분양권을 투자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 인근 단지의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다니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게 되면요. 가격이 분양권 완판과 동시에 인근 주택,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이후에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주택 시장이 분양 완판 기사와 함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요. 지난번 상승장 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커다란 손해를 봤다. 자신의 실력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많은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하락장에도 더 떨어질 거라는 걸 기대하고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게 본인들 눈에도 직접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때서야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보통의 무주택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 혹은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어떠한 형태로 됐는지 지금 나오는 청약 경쟁률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기존 대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 거래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할 때서 전매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투자 수요 역시도 붙은 그런 수치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존과 오롯이 비교할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투자 목적의 투자자들만 붙은 건지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유입된 건지를 판단하시고 임장을 통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인근 지역들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픽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분양 시장 관련된 동향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분양이 완판이 되는지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